대통령 측을 정치적으로 도래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대통령 선거 그 이전에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오히려 새누리당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핵심 인사는 그럼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알잖아. 알면서 물어봐. 이상득 전 의원님 얘기가 좀 말씀 나오시는데 그렇게 나 얘기 안 했어. 자, 친노와 친이가 성완종 사면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친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친이 배우설에 열쇠를 쥔 정두원 의원의 속내,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뭘 알고 있는지 이게 바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조수진 차장, 네. 지금 화면에서 잠깐 봤지만 정두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잖아 누군지라고 기자한테 되묻잖아요. 네. 그래 놓고 이상득 전 부의장이요 얘기했더니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의미는 정두원 의원은 사실상 이상득 전 부의장을 지목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죠? 라고 물어봤을 때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 자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두원 의원과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금 후에 아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2003년 초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인수위 시절부터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정두원 의원이 이 모든 밑그림을 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나중에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특별 사면 의혹의 인물들 해갖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투 트랙으로 이번 사건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정황 상황인데 지금 친노 진영에서는 이런 분들이 이 사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친이계에서는 이런 분들, 이상득 부의장과 정두원 의원이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 지금 관계는 악화돼 있고 네.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인수위 시절에는 이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특히 인수위를 구성하던 시점에는 정두원 의원과 이상득 의원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요. 예. 이제 나중에 조각 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정두원 의원이 밀리고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차관이 이제 인사를 거의 실질적으로 다 말아먹는다. 뭐 이러한 어떤 대립 관계에 들어서는데 예. 저 초기 시절에는 사실 그른바 SD로 얘기되는 이상득 전 부의장이 정두원 의원에게 필요한 어떠한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인간적인 유대가 있었습니다. 예. 누군지 다 알잖아. 그걸 시킨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라고 얘기를 했고 이상득이요? 난 얘기한 적 없어. 결국에는 이상득 부의장을 지목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인터뷰 내용인데 정두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해. 그래서 뭐 답답하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득 부의장을 지목을 한 거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양측에서 요청이 들어갔다. 이렇게 봤을 때 조수진 차장.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이름이 왜 나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이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주 가까운 일종의 후원자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화갑 전 대표 역시 이번 성완종 전 회장처럼 원래는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특별사면에 명단이 없었다가 바로 강금원 회장을 통해서 사면 명단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강금원 전 회장을 통해서 혹시 사면을 구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노건평 씨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이기 때문에 또 줄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박양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대통령 정무특보였고 2007년에 이 베트남에 가서 랜드마크 경남 72. 기업의 예. 호텔에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정무특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두원 의원이 만약에 이 일에 관여가 됐다면
그러니까 추론을 해보면은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그때는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인수위 때 정두원 의원이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외교통상부로 발령이 났는데 이 외교부에서 인수위 파견을 간 전문위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인수위에 파견을 갔나요? 전부 다 정두원 의원의 어떤 경기고 동기라든지 무슨 친분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요?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인수위 시절에 그러니까 초기 이 밑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리면서 실무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시절 당선자 신분으로서 있을 때는 정두원 의원이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노무현 정부에 부탁을 한 게 아니라 SD의 요청을 받고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성완종 회장은 이분들 중에 누구와 친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네. 누구와 친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성완종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기업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는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친분이 없고 직접적인 친분은 없고. 그럼 이렇게는 친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원래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부터 오랜 친분 관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상득 부의장이 내가 성완종 씨를 아는 사이긴 하다. 그러나 그런 사면을 부탁할 만큼 특별한 그러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특별한 관계 아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 알려지기는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두 분이 가까웠던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 정두원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대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이전으로 가면은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졌던 로비 의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저희가 볼 때는 2007년 12월 28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자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아주 재밌는 상황들이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1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면복권 명단에 74명,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진용이 짜여져 있었고요. 이날은 이 사면 명단에 성완종 전 회장만 빠져 있었습니다만 그날 밤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그 당선자가 만나서 저녁을 함께하는 날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회동 이후에 바로 이 성완종 회장이 사면복권 명단에 추가가 되는 거죠. 이 회동 이후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월 28일 상황을 기자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12월 29일자 동아일보가 있는데 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열린 만찬에서 마주 앉아 있다 하면서 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천호선 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 당선자 측에서는 임태희 당선자 비서실장과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지금 실려 있는데 그러니까 28일 날 만났다가 29일 날 사면자 명단에 들어갔다. 결국엔 이런 내용인데 문재인 대표는 근데 왜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 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 말처럼 이때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억이 없다면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날에는 굉장히 그 만찬 회동에서 국정의 현안이 다양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교육정책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 또 한미 FTA 비준 문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고 실제로 이런 강론을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말다툼도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좀 많은 거죠. 하지만 여하튼 이 만찬 회동을 지나고 나서 성완종 회장이 특별사면 명단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예. 이 만찬 회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 상고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이 되는 이 부분. 누군가 언지를 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12월 12일 날 대선 전에 법무부에 지시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성완종 회장이 이쪽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고 이명박 당선자 이후에도 요청이 있었다는 게 지금 친노 진영의 말이기 때문에 양쪽 다 로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자, 우선 그 사면권자는 명백하게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 전권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아시다시피 그 민정수석이 소관수석이고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게 기본인데, 자, 그러면 애초에 그 유죄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성완종 회장이 11월 23일 날, 예. 2007년 11월 23일 날 유죄가 2심에서 났는데도 이 네. 상고를 하지 않고 11월 30일 날 상고 포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되죠. 확정되고 더 이례적인 것은 정부 쪽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합니다. 법무부도. 예, 검찰 쪽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버리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미 아직 대선은 한참 남은 때죠. 네. 12월 19일 날까지 대선이 남은 상태에서 23일 남았어요. 예, 예. 바로 노무현 정부 또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 사이에서 대통령의 이미 뭔가의 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뭔가의 결정이 사실상 확인을 본인이 한 상태에서 상고 포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네. 이미 그 사면은 이미 시동을 걸어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12월 12일 날 우리가 보도가 나왔듯이 청와대에서 바로 그 사면을 명단을 넣은 이 성완종 씨를 넣은 명단을 내려보내니까 법무부에서 이러한 사람은 이제 2차례나 사면을 하게 되고 이런 여건에서 불가합니다라고 4차례나 거부했는데 해라 또 거부 또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아까 28일에서 31일 사이에 예. 이례적으로 한 사람이 추가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는 이미 시동이 걸리고 법무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차기 정권에서 만일에 어떤 요청이 있었다라면 그것을 명분으로 어쨌든 대통령의 힘과 차기 권력의 힘으로 자, 이건 뭐 내가 해도 탈이 없겠다라고 하면 이걸 기화로 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네,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예. 자, 여기에 나온 12월 12일 청와대가 사면 명단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권성동 의원이 지금까지 공개했던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저희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죠. 부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부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중요한 것은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대선 일주일 전에 이미 청와대가 성완종 회장의 사면 명단에 포함을 시켜줄 것을 법무부에 지시를 했다는 부분이 아주 그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 다음 이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예.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그러니까 인수위 당선자 신분의 어떤 그런 분들의 요청도 있었다. 예. 물론 자신들이 어떤 사면을 강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시기에 이명박 당선인 측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이 설명한 거를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4차례나 법무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MB 정부에서까지 요청이 오니까 법무부 관계자들도 그러면 뭐 미래 권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뒤탈이 없겠구나. 나중에 논란이 되더라도 이분들이 책임지겠구나라는 마음에서 결국에는 사면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사면 절차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과연 진실은 뭔지. 당시에 이때 누가 요청을 했는지 MB 쪽 누가 요청을 했는지 문재인 대표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할까요? 그게 궁금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 이제 두 가지죠, 뭐. 첫째는 실제로 그렇게 명시적인 요청이 누구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있었는지를 정확히 댈 수 없는, 실제로 그렇게 명시적인 요청이 정식 루트로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예. 말하자면 정식 루트가 아니라면 바로 대통령에게 비공식 라인, 그 어떤 공식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 라인이 아닌 데서 대통령에게 직접
이러이러한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부분을 뭔가 이쪽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누구를 댈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네. MB 쪽에서 이런 얘기가 왔는데 넣읍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누군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 사람은 아무래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누구 요청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대통령한테 묻겠어요? 예. 어렵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지 알고 있는데 네. 아까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랬죠? 카드로 갖고 있다가 이 논란이 더 익은 다음에 그걸 터트림으로써 어떤 역공으로 예. 오히려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계산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추정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 내용을 밝힌다면 이 내용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안 밝히고 이 내용만 밝혔다가 국민들이 오히려 아니 왜 당신들이 당시에 상고 포기하라고 하고 다 이렇게 언지를 주고 한 부분 왜 법무부에 요청을 놓고 이런 것들은 왜 안 밝히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밝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수인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2007년 11월 23일 날 성완종 회장이 2심에서 유죄가 다시 한번 선고가 되고 이 일주일 내에 상고를 신청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럴 가능성은 있죠. 첫 번째는 성 회장 같은 경우 2008년 총선을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서 형을 확정 짓고 차기 정부의 사면을 한번 로비를 해야겠다. 이랬을 가능성도 물론 있고 현 정부의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한 문재인 대표가 계속 이 성완종 회장의 사면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거. 그랬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계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야당 지금 공격하고 수비하고 방어하고 다시 재공격하고 지금 정치권이 이 특사 혜택 논란 때문에 아주 시끌합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도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또 현재 야당 대표로서 분명한 입장을 설명을 해줄 것을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진실이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저절로 다 굵어져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켜보세요. 김태현 변호사, 저절로 불거나오면 어떻게 저절로 불거나오는지 궁금해요. 글쎄 이게 어떻게 저절로 불거나올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서 청와대를 살림을 책임지고 이 국정의 2인자이신 문재인 대표가 나는 잘 모르겠고 민정수석이나 그 부속실장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들 말한 게 답일 거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저절로 불러나올 수 있을지 참 의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께서 이걸 모른다는 말씀 저는 이해는 가진 않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든 이명박 정부의 작품이든 어찌됐건 간에 최종 사면에 사인을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일 거고 그 사인을 받으러 들어간 문재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이 왜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다라고 했듯이 지금 이상하게 그때는 안 이상했겠습니까? 분명히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법무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거를 알고 계셨을 텐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께서 이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정말 모르셨다고 하면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런 사안들은 몰라서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무유기가 무능인데 과연 문재인 대표는 어느 길을 택하실 건지 본인이 아시는 게 있으면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표가 가장 큰 강점이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인 게요. 다음 주 수요일이 당장 선거입니다. 이 4.29 재보궐선거는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첫 시험대에 오르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 여기서 이렇게 진실이 저절로 불거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애매한 이런 태도가 선거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는 태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11월 30일까지 대선 한참 전까지 성완종 회장이 형이 확정돼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별검사를 따로 도입해서 또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야당이 뭔가 감추고 있으니까 그런 자꾸 조건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마 문재인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특검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더 해볼 텐데 특검이 왜 지금 상설특검 제도가 있는데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그 제도를 못 믿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작년 말에 이 상설특검, 그러니까 어떤 특검 제도를 제도화해서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마다 계속해서 특검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상설특검이고 야당의 주장으로 관철이 됐는데요. 지금 이 성완종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설특검으로 할 경우에 이 특검 추천권의 상당 부분을 여당이 갖고 또 특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상설특검이라는 제도 왜 자체가 만들었어요?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 예. 이거를 그렇다면 야당은 왜 관철시키고 그토록 하자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자, 그 모순이 더 좀 보충을 하면 우선 그 이 상설특검법은 중립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당 둘, 야당 둘이 특검 추천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자 법무부 차관까지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고 쳐서 하더라도 지금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가고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정부의 호주머니 속에 놀아난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한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요. 예. 대한변협에 대한 굉장한 모욕입니다. 바로 그들이 중립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2대2대 그다음에 외부 인사 3 해서 여야 그렇게, 합의로 처리한 예, 여야 합의로 7명을 그것도 야당이 상설특검법 빨리 만들라고 야당이 그때 적극 주장을 해서 만드는 법이 현행 상설특검법입니다. 예. 근데 이번 못 믿겠으니 또 야당이 사실상 추천권을 갖고 기간도 다시 정하고 다시 협상해서 별도의 특검법에 또 특별한 법을 더 예외적인 법을 만들자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인 설법 아니 위인 문법의 소지가 있는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을 안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특검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상설특검법 통과시킨 지가 언제인데 왜 다른 특검을 하자고 하나요? 지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 경선 때도 불리하다 싶으니 하루 전에 경선룰 바꾸지 않았나요? 어제 기자회견도 기대했는데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얘기는 안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니 답답합니다. 조수진 차장은 답답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한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원칙이고 또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해서 지금 야당의 대표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만에 하나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상설특검을 관철을 시킨 만큼 이 상설특검 1호로서 이 의혹에 대해서 하루빨리 털고 가야 되는 어떤 그 책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도 그 좀 점이 좀 궁금해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뭘 하자면서 조건이 붙으면 그거는 정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심스럽고 이 뭔가 있구나라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그런데 이 특사 논란이 가만히 정치적으로 한번 보니까 친노,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고 친이 또 친박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친이와 친노를 동시에 칠 수 있는 친박의 절묘한 카드다. 뭐 이런 정치적 해석도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네. 어떻습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 특검 논란은 특검 논란이고 사안의 또 다른 중요한 줄기인 바로 성완종 씨의 불법 정치 자금을 여야 정치권에서 누가 얼마나 받았고 실제 그 대가는 또 무엇이 오갔는가 이런 부분은 이러한 특검 논란으로 가려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별도로 올려가야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지금 이번 성완종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8명이 진실로 성 회장의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입니다.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그게 대해서 1번이겠죠. 그렇습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진 상황입니다. 그 8명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완종 회장의 아주 수상한 2007년에 두 번째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시원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면서 어떤 수사의 본질이 뒤로 감춰주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는 것. 아마 문재인 대표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본인이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지 만약에 두 번째라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격까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